한 노동자가 1.3제곱센티미터 남짓한 철제 구조물 안에 갇혀 피켓을 들고 있는 이 사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파업 단면을 바로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6월 2일 시작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은 51일간 지속됐고 7월 22일 노사가 합의하며 일단락됩니다. 이번 파업의 언론은 사실관계보다 정부의 입에 천문학적 숙적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 입에 따라 자극적으로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보도를 보고 있으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비상식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폭력적인 불법 파업을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사 합의로 타결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8천억 원이란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며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한 것처럼 보도됐으니까요. 알고 보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2014년부터 선박 주문이 줄어들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업계 상황이 어렵다면서 5년 동안 하청 노동자 임금을 31%나 깎았습니다. 경력 20년이 넘는 숙련 하청 노동자들조차 월 300만 원 미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력 15년차 직원이 원청 징수를 확인해보니 2014년 4,974만 원을 받았는데 2021년 3,429만 원으로 삭감되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 선박 주문량이 회복된 겁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조선업 불황기에 깎인 임금을 원상 회복해달라라면서 30% 삭감된 임금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죠. 하지만 원청이 모르쇠로 일관하자 파업에 나섭니다. 임금 원상 회복과 단체 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요. 파업 21일째인 6월 22일부터는 하청 노동자 7명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에 들어가 점거 농성을 시작했고 앞서 언급한 유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 부회장은 운반선 바닥에 철판을 용접해 1.3제곱센티미터 남짓한 철제 구조물 안에 자신을 스스로 가뒀습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노사교섭이 1년 지나도록 진전이 없자 선박까지 올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게 된 건데요. 저임금 특수고용 하청 노동자일수록 교섭의 힘은 더 작고 이들의 불안정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노력은 더욱 절실합니다. 그러나 7월 1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선박 점거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고한데 이어 7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죠. 즉 노조 파업을 불법이라 규정지으며 사측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첩첩산중 상황에서 여러 차례 노사 합의가 불발되다 7월 22일 노사교섭이 타결됩니다. 임금 4.5% 인상과 상여금 지급, 폐업한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 승계 노력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는데요. 핵심 쟁점인 손해배상 소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지도부는 업무방해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심갑받던 51일. 하지만 아직도 갈등의 불씨가 살아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건의 본질은 지우고 노동자를 폭력적인 가해자로 기업을 피해자로 규정짓는 반노동 보도 행태를 목도했습니다. 위널련은 3번에 걸쳐 이번 언론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시간을 뒤로 돌려 첫 번째 모니터 기간인 6월 22일로 가보겠습니다. 파업 시작일이 6월 2일인데 왜 22일로까지만 가냐고요? 그전에는 기사가 없다시피 하거든요. 비카인즈로 살펴보니 13건 기사가 나왔는데 지역 언론과 통신사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의 요약 소개한 수준의 기사에 불과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청노조 파업을 불법 행위로 규정해 비판하기 전까지 언론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기 첫 보도한 동아일보는 파업으로 중단된 작업에 무게를 실었고 한겨레가 6월 29일 본격적으로 파업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죠. 조선일보는 7월 2일부터 관심 있게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무법천지 노조공화국 기획보도 첫 기사란 점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노사 상생의 해법을 찾기보다는 노조를 공격하며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내용 위주입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해 보수 언론 경제지는 노조 파업으로 인한 사측 피해를 전하는데 급급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사측 피해 규모에 큰 관심을 가졌는데 문제는 부정확한 피해액을 부각하며 파업의 부정적인 시각만 더 씌웠다는 점입니다. 한국경제는 2,800억, 매일경제는 3,000억, 조선일보는 4,000억. 천차만별인 손실 금액이지만 사측 주장을 그대로 전하거나 그보다 과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측 피해뿐만 아니라 사측 입장만 대변하는 친기업 보도도 넘칩니다. 대표적으로 1% 소수의 노조가 폭력적으로 비상식적인 요구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도가 그렇습니다. 이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사설, 어디에도 5년간 31%나 깎였던 임금 정상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TV조선은 노조원이 비노조원과 몸싸움한다며 폭력을 강조했지만 실상 현장에선 비노조원이 폭력을 가하고 노조원이 충돌을 피했고요.
물론 현장에서 노사 갈등뿐만 아니라 노노 갈등이 있던 건 사실입니다. 정규직 고용을 꺼리는 조선업 관행으로 다양한 고용 형태와 임금 체계가 생겼고, 이에 따라 같은 현장에서 일하지만 노동자 간 계층이 생기고 이해관계도 달랐기 때문이죠. 중요한 사실은 하청지회 파업이 무리한 요구여서 노노 갈등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론이 노노 갈등의 원인을 제대로 짚기보다 갈등 자체만 부각해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하라고 주장한 것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반노동적 언론 보도에 힘을 실어준 사람이 또 있는데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무보도로 일관하던 방송도 윤 대통령이 7월 18일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관해 발언하자 당일 최소 한 건에서 최대 3건씩 보도하며 주요 이슈로 다뤘고요. 다음날 6개 신문은 일면에 윤 대통령 발언을 일제히 실었는데, 조선일보는 점거농성이 시작된 지 20여일이 지나고 정부가 뒤늦게 관심을 보인 것임에도 급박히 움직이는 것 마냥 보도했고, 중앙일보와 매일경제는 파업을 불법이라 규정짓고 정부가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 중재와 더불어 조선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근본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언론은 소수에 불과했고요. 파업이 일단락된 뒤 언론 보도 태도는 여전합니다. 사측이 주장하는 부정확한 피해액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받았으며 손해배상 합의를 사후 과제로 강조한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8천억 원 손실은 대우조선해양 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언론이 타당한 피해액인지 살펴보지 않고 쓰고 있는 금액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매출에 대한 손실이 6,468억 원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매출 손실은 공중으로 날아간 돈이 아니고 생산 출하가 지연된 총액이기 때문에 생산이 재개되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손실이란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거죠. 대우 옥포조선소의 5개 도크 가운데 파업으로 멈춰선 건 1개뿐입니다. 나머지 4개는 정상 가동 중이고 선박도 차질 없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업무 복귀로 회복할 수 있음에도 과대하게 손해액을 부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언론이 협상을 미룬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은 쏙 뺀 채 고정비 지출이 오롯이 노조의 잘못이라며 보도했고, 일어나지 않을 피해를 지레짐작해 사측이 주장하는 지체보상금을 검증 없이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파업에 참여한 하청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한겨레의 칼럼을 쓴 이주희 교수의 말처럼 헛되이 부서지는 지친 파도는 결국은 거대한 대양을 이룰 겁니다. 이때 언론은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살펴보는 언론다운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쉽게 받아 쓰는 대변인 역할을 할 게 아니라 말이죠.